근데 제 결론은 뭐냐면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너무 뻔하고 별 게 없어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그 방법을 제대로 알아보려고 하지 않아요.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공부 이렇게 하면 되라고 얘기를 해주는데도 당연한 얘기를 가장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게 항상 저희 목표인데, 예, 저는 에듀플렉스 대표이사 고승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게 강사 소개를 좀 드리고 그래야 좀 뭐랄까 이렇게 신뢰도가 이렇게 좀 올라가지 않습니까? 처음에 우선은 저는 서울과학고를 졸업을 했고요. 서울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180명을 뽑았었어요. 제가 갈 때. 그리고 제가 이 학교에 들어갈 때는 민사고가 없었어요. 이 얘기를 꼭 합니다. 억울하거든요. 제가 준비할 때 민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갈 수 있는 가장 커트라인과 경쟁률이 치열한 고등학교였다. 그리고 서울대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공대를 들어가고 경영학을 복수 전공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맥킨지라는 회사에 들어가는데, 맥킨지는 경영 컨설팅을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막 대기업들 있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삼성이나 LG나 두산이나 뭐 아시아나항공이나 이런 몇 조 이상 되는 회사들의 경영 전략을 컨설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사에 들어가려면 서울대, 연대, 고대 출신들이 1000명 정도가 지원서를 내요. 이력서랑 자기소개서를. 그 중에 3명 정도가 뽑힙니다. 왜 그렇게 인기가 많냐면 대학 학부를 졸업을 하고 들어가는 수 있는 회사 대기업보다 연봉이 2배 정도 돼요. 그리고 나와서 다른 데를 또 옮겨서 가면은 대기업의 되게 높은 자리로 바로 옮겨서 갈 수가 있습니다. 연봉이 계속 뻥뻥 뛰니까. 그런 회사입니다. 거기서 이제 1년 남짓 일을 하고 에듀플렉스를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왜 제 소개를 이렇게까지 드리냐면 이유가 있어요. 어머님들 저를 딱 보셨을 때 프로필상에 나오는 거 말고, 제 사진 막 이렇게 포토샵한 그런 거 사진 말고, 저를 진짜 그냥 딱 보셨을 때 제 IQ가 얼마나 되는 것 같으세요? 솔직하게 120. 거의 비슷하게 맞추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IQ 테스트를 했는데 제 IQ는 115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좋고 잘나서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보통의 머리예요. 보통의 머리로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올바른 방법을 알고 행하면 누구나 잘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제 IQ를 공개를 드리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꼭 가지고 오늘 얘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여러 고민 있으시지만 가장 큰 고민거리, 관심사는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은 공부를 더 잘하게 만들 수 있을까입니다. 그래서 제가 2004년에 에듀플렉스를 처음에 만들어서 그때 원장 겸 매니저를 했어요. 학생들 직접 다 이렇게 했는데, 뭔가 이렇게 다들 대치동에 대한 어떤 알 수 없는 환상 같은 게 있잖아요. 저는 그 안에 있으면서 그게 정말 산산이 부서졌거든요. 제가 제일 심하게 본 게 뭐였냐면,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영어 학원을 다녀요. 문법 학원을 다니는데 저희는 질문을 하잖아요. 학생들한테 오늘 공부한 거를 설명해봐 라고 하면 이제 대번에 알지 않습니까?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영어를 되게 못하는 학생이에요. 근데 딴 애들이 그런 데를 다니니까 어머니가 욕심이 나갖고 막 넣어놓은 거예요. 영어 문법을 영어로 가르쳐요. 근데 얘는 영어를 하나도 못하는데 그냥 말도 안 되는 선행을 하는 거예요. 따라가지도 못하는데. 근데 대치동에서 유행한다고. 그럼 거기 다니면 소용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짱빵이죠.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게 우리나라 사교육 현실이죠. 수학 선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6개월, 한 학기만 하면 되는지 1년만 하면 되는지 2년 정도 앞서 나가야 되는지 막 이런 거 막 얘기하시죠. 노하우가 있어요. 학생에 맞게 한다. 예를 들어서 뭐 중3 학생이 중1 수학이 안 돼 있어요. 그럼 저희는 중학교 1학년 거부터 다시 하자. 그러니까 교재를 이제 2개를 병행을 시킵니다. 중3 배우고 있는 거는 또 알면서 가야 되니까 그 개통도에 따라서 빵꾸가 나 있는 단원들만 중1 거부터 풀게 해요. 그럼 이제 꼭 얘기해요. 중학생이고 하니까 매니저님, 쪽팔립니다. 제가 중3인데 어떻게 중1 문제집을 풀고 갖고 다녀요. 못하겠어요. 이런 저희 노하우가 뭐냐면 뭘까요? 그래? 그러면서 문제집 표지를 바로 찢어버립니다. 안 보이지? 가지고 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행이든 후행이든 자기한테 맞게 하는 게 정답이지,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인 거예요. 네, 다른 애들은 다들 이렇게 하니까 하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그 조급함이 학생들의 공부를 망칩니다.
너무 많이 봤어요. 당연히 조급한 마음이 들죠.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그거를 조절하고 억누르시면서 가야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거를 뭐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는 주제다라고 얘기를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어머님들은 이게 가장 중요한 고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과연 성적이 다 오르느냐는 얘기입니다. 대치동 1타 강사 제일 강의 잘하는 사람 강의를 다 거기 들어가서 듣게 하면 성적이 똑같이 나오나요? 학원과 과외의 양을 계속 늘리고 돈을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그거를 다니게 하면 거기에 정비를 해서 성적이 올라갑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사교육은 마치 그러면 성적이 나올 것 같은 환상을 심어줬죠. 공부라는 건 사실 그게 아닌데. 여기 보시면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세계 최고의 동기부여 및 성공학 전문가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되게 유명한 분인데 제가 20대 초반에 이분이 쓴 책 중에서 되게 중요한 문구를 읽고 굉장히 크게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아주 쉽다. 뭘까라고 질문합니다. 뭘까요, 과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인생에서 성공하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은 이미 성공한 사람들의 방법을 연구하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연구만 하면 안 돼요. 해야 됩니다. 네, 연구해서 따라하면 누구나 잘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사실 서점에 가서 학습법 책을 읽어보면 저는 학습법 책을 150권에서 200권 정도 읽었어요. 에듀플렉스를 처음에 만들 때 혹시 계룡산에서 내려온 아무도 모르는 비법이 있지 않을까? 라고 연구하기 위해서 몇 달 동안 앉아서 책만 봤어요. 한 장의 종이에 단 한 번에 전부 다 설명할 수 있는 공식을 만들려고 제가 2004년에 처음에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5년 동안 고민을 한 끝에 2009년에 이걸 만들었어요. 공식을. 자기주도학습 공부 공식. 에듀플렉스 자기주도학습 공부 공식입니다. 근데 제 결론은 뭐냐면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너무 뻔하고 별 게 없어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그 방법을 제대로 알아보려고 하지 않아요.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공부 이렇게 하면 되라고 얘기를 해주는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생들이 공부를 한 결과는 성적이라는 숫자로 저희가 중간에 체크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적은 어떻게 해서 도출되는 걸까요? 무엇의 결과물일까요? 성적이. 좋은 학원 과외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무엇의 결과물일까요? 우선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앉아서 자기가. 학습 시간을 먼저 곱해야 돼요. 공부 시간이 빵이면 성적이 뭐죠? 빵이 되죠. 네. 비례하는 거예요. 다 여기 이제 나오는 것들이. 그 다음에 뭐냐면 학습 전략이에요. 학습 전략을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공부를 하면 다음날 어때요? 다 기억이 나요? 공부하면은 반 정도는 다음날 까먹습니다. 근데 그거를 적절한 주기로 다음 타이밍에 두 번째 반복, 세 번째 반복, 네 번째 반복을 해줘야 머리에 싹 다 들어와요.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까먹는 거는 잘못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원래 까먹습니다. 그거를 알고 시간을 배정하고 계획을 얼마나 잘 짜느냐가 결과가 완전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학습법이에요. 공부하는 방법. 똑같은 문제집을 한 권 풀어도 영어 단어를 외워도 공부하는 방법을 알고 모르느냐에 따라서 공부 효율이 3배에서 10배까지 차이가 나요. 이거에 대해서 막 연구하고 진지하게 가르쳐주는 데가 많이 없어요. 대부분 주입식 교육을 하는 학원들은 이런 학습법을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 안 가르쳐줄까요? 가르쳐주면 자기네들은 다 안다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험을 보고 나면 시험을 분석을 합니다. 그럼 학생들이 그래요. 매니저님, 이미 공부 다 한 거고 범위 끝난 건데 왜 시간 아깝게 이미 다 본 시험을 분석을 하라고 하세요. 다음 시험 준비하면 안 돼요? 근데 왜 하냐면 이걸 하고 나면 아 내가 이번에 중간고사 이렇게 그래서 내가 85점밖에 안 나왔으니까 다음번에는 이렇게 공부해서 100점 받아야지 이게 나와요. 그래서 요 4개를 곱하면 성적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말씀을 딱 들으시면 어때요? 되게 당연한 얘기죠. 저희는 너무 항상 당연한 얘기를 해요. 당연한 얘기를 가장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게 항상 저희 목표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걸 한눈에 볼 수 있을까? 딱 따라하기만 하면 성적이 오르게 할 수 있을까를 한 거예요. 연구를. 그래서 이걸 쪼갰어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 하나하나를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하는 것처럼 공부를 하면 결과가 최상위권의 성적이 나와요. 요게 있고 그 다음에
레벨이 있어요. 레벨 왜 레벨이 있냐면 학생들이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의 위치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레벨이 있는데 우선 최하위권 학생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레벨 0 공부를 전혀 하지 않는 친구들입니다. 무념무상의 경시 백지 상태 막 순백색의 학생들이에요. 오면 모든 것이 새로워요. 무슨 얘기를 해도 그런 게 있어요? 아 그래요? 다 너무 다 새로워. 표정이 막 호기심 천국이에요. 다 처음 듣는 얘기예요. 모든 게. 네. 레벨 1은 하위권 학생입니다. 공부를 거의 안 합니다. 앉아 있는다고 해도요. 사실은 공부를 안 해요.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앉아서 공부를 한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위권 학생들은. 다른 관심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앉아서 뭘 하느냐? 친구랑 카톡을 하든지 게임을 하든지 웹서핑을 하든지 아니면 만화책을 보든지 웹툰을 보든지 그러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기본 습관 자체가 안 돼 있습니다. 하위권 학생들은. 중하위권은 공부를 많이 하지 않는데 어느 정도로 하냐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의의만 합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도 안 하면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다. 그래도 요 정도는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앉아 있는다고 해도 공부를 좀 하는 척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레벨 3는 중상위권인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그래도 공부를 좀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공부를 한다 얘기할 수 있고 학원이나 과외 같은 걸 하면 숙제 같은 것도 이제 하죠. 이때부터 해가고 근데 문제 뭐냐 피나는 노력이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공부 방법을 잘 모르는 게 많아요.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들 중에 이 고민을 하시는 어머님들이 되게 많으세요. 우리 애가 조금만 더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안 한다고. 그것 때문에 진짜 미칠 것 같다고. 막 평균도 막 88, 89. 야, 앞에 9가 안 나와. 네. 하는데 좀만 더 하면 될 거를. 네, 그런 경우가 이제 레벨 3 학생들이고 레벨 4가 이제 상위권이에요. 이 학생들은 우선은 뭐가 다르냐? 공부에 대한 마음의 자세가 달라요. 진지합니다. 공부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요. 진지하고 최상위권이 되길 갈망하죠. 이 정도 하고 있는다는 것은. 근데 이제 뭔가 2%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상위권, 최상위권 학생들도 많이 와요. 그러면은 여기부터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보통.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레벨 5가 바로 공부의 신이에요. 일명 엄친아라고 부르는데 뒤통수에서 빛이 납니다. 앉아있는 자세부터 달라요. 약간 앞으로 기울이고 있지만 뭔가에 전념하고 있는 그 기운이 뿜어져 나온다고 해야 되나? 건드리지 마라는 어떤 에너지가 나오고 있어요. 진짜 건드리면 미안할 것 같은 느낌. 다른 학생은 막 고개가 이렇게 되는 학생도 있고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 건들건들하기도 하고 근데 이 친구는 공부에 전념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지금부터 제가 네 개의 대표적인 이거는 이렇게 막 어머님들한테 샘플링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요. 공부 공식에서 제일 중요한 4가지 그 요소를 설명을 다 드릴게요.